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경영학 이론을 통해 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상훈 박사님의 지음. 당신은 온도계형인가? 자동 온도 조절기형인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한다. 체중 감량, 금연, 정기적인 운동 등 목표도 다양하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처럼 며칠도 못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실행을 하다 보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초심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온도계형 인간이다. 온도계의 수온주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 따뜻하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간다. 상황이 좋아지면 의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움츠러드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시 온도계처럼 행동한다. 가을은 정반대였다. 상황이 어려울 때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극적인 상황에서조차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목표 몰입이라고 한다. 목표 몰입이 낮은 사람은 온도계형이요, 높은 사람은 자동 온도 조절기형이다. 자동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맞춰 놓고 기온이 이보다도 내려가면 불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처음에 맞춰 놓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쉰다.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고, 온도계 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온도계형 인간의 목표 설정을 돕는 모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5가지 원칙을 강조한 스마트가 이것이다.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 측정 가능, 성취 가능, 연관성, 시간의 틀의 원칙을 지키면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구체적이라는 목표를 세울 때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누가, 왜, 어떻게 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측정 가능이라는 목표를 계량해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취 가능이란 너무 어렵지 않고 도전해 볼 만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연관성이란 자신이 하는 일과 목표가 연관되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틀이란 언제까지 성취하겠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드백. 모티베이션과 스트레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포가 처음 오고의 궁전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의욕적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였다. 셰프 사비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훈련을 아무리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여 자신감을 잃어갔다. 우적의 5 용사에 비해서 자신이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열등감에 시들렸다. 더욱이 그들부터 노골적으로 황탈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느긋한 성격이더라도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었다. 모티베이션과 스트레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회사에서 있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모두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과도한 업무,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미래의 불활식성, 운동부조로 인해서 나빠지는 건강, 사방을 둘러봐도 스트레스를 주는 일만 늘린 것 같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심한 경우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기업의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한 단어는 바로 힐링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인기를 단번에 올려주었던 가장 강력한 미디어 요인은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힐링 캠프라는 토크쇼였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발표된 통계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자살률은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미국의 선진 기업들 중에는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다.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와 IT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수영장은 물론이고 배구 코트, 최첨단 시설을 갖춘 헬스장과 게임룸까지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수준의 고급 음식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차를 세차해주고 미용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명의 의사가 회사 내에 상주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직원들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복장도 자유롭다. 본인이 원하면 잠옷을 입고 와서 일을 해도 괜찮다. 다른 직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애완동물도 데려올 수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결코 직원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주력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심을 갖게 되고 자신이 맡은 업무도 정력적으로 할 뿐 아니라 남다른 창의력도 한껏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곧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문 심리 상담사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등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겪는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상담사에게 털어놓은 고민 내용이 혹시라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회사와는 독립된 외부 상담사들과 직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카운슬링 받도록 하고 회사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층 더 배려하는 회사들도 점점 늘고 있다.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환경은 늘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실패로 간주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는 틀린 생각이다.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변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아실현의 욕구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부른다. 학생들에게 언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경찰차가 지나갈 때라는 대답이 나온 적이 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나타나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때 경찰차가 바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경찰차가 스트레스 요인은 아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제각각이다.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나의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너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니? 라고 물었더니 이빨이 빠질 때요 라고 답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는 이를 빼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빨 요정이라는 상상의 인물을 만들었다. 아이의 이가 빠지면 아이가 잠들기 전에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놓고 자게 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들춰 보면
이가 사라진 대신 그 자리에 돈이 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빨 요정이 빠진 이를 가지고 가면서 돈을 주고 갔다고 설명해 준다. 이를 빼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견딘 보상을 요정 이야기에 실어 돌려주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변화의 상관관계는 1967년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 2명이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기록을 분석해서 스트레스를 주었던 삶의 경험들과 질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의사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가려냈다. 그들이 발견한 스트레스를 주는 인생의 경험은 다 아래와 같다. 배우자의 죽음, 이혼, 별거, 감옥 생활, 가까운 가족의 죽음, 질병이나 부상, 결혼, 해고, 별거 후 재결합, 은퇴. 이 연구가 이루어진 때가 1960년대이고 이후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바뀌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경험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 약간의 변동이 보인다. 새로운 연구에 따른 상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죽음, 감옥 생활, 가까운 가족의 죽음, 가까운 가족이 자살 시도, 갚을 능력을 넘은 부채, 노숙자 생활, 가까운 가족의 중병, 해고, 이혼, 가정 파탄. 두 리스트에 나타난 10가지 항목들의 특이점은 무엇일까? 특히 두 번째 리스트에서 결론이나 재결합 등이 상위 10위에 속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일 것이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감옥 생활 등은 고통을 유발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니 이해가 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과 재결합의 어떤 점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변화 때문이다. 변화 중에서도 갑작스럽고 스케일이 큰 변화들이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 가능하다면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변화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 변화가 주된 속성이다. 스트레스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대개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한다.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모티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나중, 나태함, 최적성과 증가, 불안, 스트레스, 폭력, 분노, 폭력적, 이렇게 그래프 왼쪽을 보면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낮으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서 지루함을 느끼고 성과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의 정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성과도 점점 올라간다. 다만 적정선을 넘어서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몸과 마음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소진 상태가 되어서 의욕을 잃고 성과도 곤두박질하게 된다.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함에 따라서 행동 또한 과격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자포자기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리범과도 같다. 병원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응급실일 것이다. 지독한 고통으로 비명을 내지르며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친다. 그러니 극도의 긴장감이 팽배한 환경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사와 간호사가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젊은 인턴 여의사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자신의 차에 돌아가서 백미러를 보고 자신의 목을 수술칼로 그어서 자살을 했고 며칠 후에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는 스스로
정맥 주사를 꽂고 과다한 양의 포타시움을 투여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병원 측에서 조사한 결과 끝이 안 보이는 과다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었다. 이는 일종의 과로사다. 명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략 1년에 300명가량이 과로사로 사망한다고 밝혀져 있다. 일본의 160명 정도 인구가 비율하는 과로사 비율이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인 셈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며 일의 강도가 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전반적인 회사의 분위기도 일년하기보다도 상하 계급의식이 강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 풍토에서 매년 많은 사람이 과로사로 희생된다는 것은 어쩌면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하지만은 막상 효과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트레스에 관리당하는 듯하다. 간혹 술이나 담배 등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스트레스 벗어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의 약물은 일시적인 심리적인 위안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해쳐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일단 떠나라. 다소 소극적인 대처법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가능한 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피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번아웃 상태에 이르면은 하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사라져서 아무리 의지로 자신을 부추겨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휴지기를 가지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에 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떠나야 한다. 자신이 성격이나 가치관과 하는 일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경우라면 작업이나 직무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직업이나 일 자체를 바꿔서 자신과 잘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다. 떠나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고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긴장감으로 작용해서 일의 성과도 높일 수가 있다. 관점을 바꿔라. 교통사고와 비행기 추락 사고로 반실 불구가 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두 번 다시 사고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20%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해서 평생 불평불만을 하며 살기보다 아직 남은 80%에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골몰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위협함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몰입한 결과 그는 시장도 되고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었다. 미국 리처드 칼슨 박사가 쓴 책 중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다. 이 책의 주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모든 것은 사소하다라는 메시지다. 우리를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만큼 사람은 외부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을 모두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함이나 낙담의 요인들은 대부분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두 번의 임기 동안에 푸근한 아버지 같은 인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 구 소련이 붕괴되었다. 이는 당시까지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상징되던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이건 대통령만큼 현대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나중에 친일을 앓게 되었다. 자신이 미국 거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중에 하나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레이건의 이야기는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사소하다라는 리처드 컬스턴의 주장을 되새기게 한다. 스트레스는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산다면 스트레스가 나의 몸과 마음을 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육체적인 운동으로 푸는 것이다. 엔돌핀의 분비가 되고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에 끊임없이 군인들을 해외에 파견시켰다. 한국전, 베트남전 등등등. 아직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 전쟁적인 미군도 있다. 그런데 참전군인들 중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괴질로 고생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그러자 미군은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괴질의 원인이 전쟁 중에 받았던 과도한 스트레스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리고 괴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미군은 괴질을 앓는 사람들을 모아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깊이 눌러두었던 스트레스 요인을 털어놓게 함으로써 괴질을 치료했다. 우리도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을 때에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렇지. 모티베이션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모티베이션과 스트레스는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스트레스 해소. 그 중에서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개개인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긍정적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교나 회사에서 야단을 치거나 빈잔을 주는 식으로 채찍을 해서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절대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 그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민감하게 파악하고 잘할 때마다 진정성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목표나 초과달성 목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면서 약간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때 성과가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조직 문화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다. 쉬는 것도 능력이다. 프로는 잘 쉴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